자, 랭크 49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이런 파트는 아니고 하니까 오늘 49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왜 안 없어지니? 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있어? 바로 받았어? 아니. 자, 아무튼 오늘 유스트 용법부터 좀 쓰는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 내신 대비하시면서 어떻게 좀 서술형에 우리가 평소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좀 도움이 됐을까 싶네요. 사실 배열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읽고 해석한 해석과 그 배열에 주어진 단어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써봐야 되는 것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내신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시험 지문에서 공부를 하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어법도 잘 파악해서 갔는데, 이제 주어진 단어 안에서 내가 공부했었던 그 단어의 의미로 쓰이지 않는 다른 단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소위 그건 또 동의어 싸움인 거죠. 다른 또 동의어가 나와서 그 동의어를 가지고 쓰든지, 혹은 구문의 패턴을 거기에다 뭐 오늘 배울 뭐 이중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 가지고 문장을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혼란을 가중화 시키는 게, 그런 게 사실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째, 내가 알고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거기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빈칸 채우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가 정확하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면서 한번 우리 또 서술형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할 게 요건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쌤은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 먼저 이 세 가지 나온 유스트 용법들은 전부 다 본동사로 쓰였을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본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used to 자체가 과거 동사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얘 자체만으로는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본동사가 하나 더 여기 뒤에 추가가 됐을 때, 다시 본동사가 얘가 아니라 뒤에 있는 이 노란색의 동사가 본동사였을 때, 그때는 또 얘가 뭘로 쓰이게 된다? PP로 쓰인다라는 경우의 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하나를 더 추가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과거 시제의 의미로 나타낼 때 하곤 했다의 의미로서 used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참고로 used to be 자체는 was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두시고, 대신 본동사가 또 다른 형태로서 뒤에 전개가 되어 있을 때는 얘가 본동사가 아니라 수식어로서 PP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투동사 하는데 사용된이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가 보통 사물이나 사용될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 보면, 비유스트 용법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했죠. 비유스트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주어 뒤에 비유스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어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동사 모양풀이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의 패턴으로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둘 다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용되다냐, 얘가 이제 익숙하다의 의미냐로 많이 쓰이니까 ing가 나오게 되면, 이 ing는 또 얘가 전치사냐 투부정사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전치사다라는 건 그냥 ing가 나와도 되지만 뭐가 나와도 되는 거야? 명사가 나와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만들 때 be used to 다음에 여기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앞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빠진 형태를 보셨다? 그럼 얘는 목적어가 빠진 거다라고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명사나 명사 같은 거, 그래서 이 명사에 익숙하다의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 원형이냐 ing냐가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의 맥락 가지고 찾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용되다의 의미에서는 생명체를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나 미생물체가 보통 나올 때, 생물이 아닌 경우가 나올 때 보통 뭐뭐 사용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익숙하다라는 감정의 표현 자체도 사물이 느낄 수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사람이나 동물들이 여기에 주어로 나왔을 때 보통 익숙하다의 표현으로 많이 쓰지, 이제 사용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대상으로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법상으로는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1번부터 하면 클라라는 was used to be talented swimmer 하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라 was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데 되는데 사용되다 라는 표현으로서 쓰이게 된 거죠. was used 자체가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뭐였다? 뭐뭐 이곤 했었다 라는 의미로서 used to be가 was의 의미로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다의 의미로서 끝나야지, 사실 사용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지? was는 자연스럽게 빼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번도 한번 볼까요? 세제는요, used to remove, 제거하곤 했습니다. 녹을요, 옷에 있는 녹을, stain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본동사가 can be harmful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본동사 확장이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하곤 했다라는 본동사가 아니라 뭘로 쓰였다는 거 판단될 수 있어? 수식어로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 지금 여러분들 이 경우의 수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can be라는 본동사가 뒤에 언급되고 있으니까 지금 used to가 뭐 되고 있는 거야? pp로서 쓰였다는 게 확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옷에 녹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세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환경에. 뭐 때문에? presence of potentially harmful chemicals, 화학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동시대적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I'm not used to. 기본적으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게 endure나 이제 adapt가 나왔다 한들, 사람들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로서는 아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뭘 바꿔줘야 돼? 동사의 모양을 익숙하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ing로 바꿔주시면 충분히 문장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이게 사실 제일 헷갈릴 거야. 요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구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익숙하실 건데, 요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난도가 있지 않을까. 본동사 찾기 문제가 거의 트렌드니까 그것만 좀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건드려 봤고요. 그래서 여기 be used 다음에 사용되다라는 뜻을 쓸 때는 투부정사를 쓴다. 그렇지? 그리고 be used to ing나 혹은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나 ing 패턴으로서 익숙하다의 의미인데, 요거 be used to 말고 get, become 다 이형식 동사니까 비동사를 대체하기도 하고요. 요거 동의어 한번 나온 김에 요것도 좀 알아둡시다. be accustomed to의 to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 나오면 그 ing 명사에 익숙하다의 의미로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저 표현도 한번 보신 적은 있으셨을 거야. 그래서 한번 be accustomed to 체크해 주시고, 여기 위에서 아까 고쳤었던 used to라든지 우리 아까
수식어로서 쓰인 used to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밑에도 한번 위에서 썼던 거 ing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 뒤에 다음 페이지에 4번까지 있거든요. 한번 1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 크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을라나? 오히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요게 힌트가 되셨어야죠. 이건 문맥도 어느 정도 필요하네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말이야. 그치? 그래서 20개 국가를 여행해 왔다라는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 아니겠어? 그래서 I'm used to waiting in airport.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익숙하다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맞게 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20개 국가들을 돌아다녔으니 익숙하다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다의 의미의 주어가 사람이다라는 것만도 확인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체크될 수 있을 겁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은 used to improving.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좀 일단 어색한데, 그렇지? 사람들의 자세 are practiced. 연습되어집니다. 일단 본동사가 여기 있다라는 거, R이 여기 있다는 거 확인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수식어 아닐까라는 생각이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의 자세를 향상시키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 수식어가 돼야 되니까 사용되는의 의미죠. 그래서 improving의 ing를 빼주시고 원형으로 체크가 되셔야 돼.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자세들을 향상시키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그 스트레칭은 연습되어집니다. 유명한 마라톤 러너들, before every race. 매번 할 때마다, 그렇지? 마라톤 레이서들한테 많이 연습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도 제일 난감했었던 수식어 찾기, used to 원형이었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year, thousands of elephants. 역시나 마찬가지야. 매년마다 수천 마리의 코끼리들이 were used to be killed. 여기도 마찬가지면 이제 be used to 다음에 원형이 나왔으니까 일단 말도 이상해. 죽임을 당하는데 사용되어졌다. 죽이는데 사용되어졌으면 얘네가 어떤 살상무기가 되는 거, 엘레펀트가 살상무기가 되는 거고, 죽여지는데 말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헌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맥락상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이 to be killed의 대상 자체가 elephant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얘를 빼주셔야죠. 그래서 당하곤 했다가 여기에서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했다라는 의미의 어떤 과거 의미를 써 used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이게 수동태의 의미와 더불어서 맞게 쓰일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ivory 상하 때문에 그런 거죠. 법이 made it illegal 불법으로서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in location 전치사 명사구의 수식어가 bicycle use가 지금 명사야. 자전거 사용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 어디와 같은? 네덜란드와 같은. 여기까지가 전명구네. 딜리버리 바이스클은 be used to ing 옮기는데 익숙하다. 그러니까 얘가 익숙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사용되다의 의미가 사실상 맞겠죠. 그래서 ing 빼주시고
grocery 같은 개인적 카고를 옮기는데 사용되어지고는 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used 원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아이고 시험 끝나서 물론 뭐 객관식만 나온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 시험 끝나자마자 또 이제 서술형 한번 해보자 그럼 쌤도 잔혹하다는 거 아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1, 2번 문서 먼저 하고 4, 5번은 눈치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부터 먼저 3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2번 고! 2분 30초 갑시다. 교훈이 괜찮아? 1, 2번 다 했어 벌써? 1, 2번은 조금 쉽겠네요. 그쵸? be used 원형이냐 ing냐 used 동사 원형이냐 그거 차이니까 1, 2, 4, 5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시간 좀 더 갖고 2분 지금부터 2분 더 드릴 테니까 다시 리셋하고 한 4, 5번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4,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지금 시간은 약 30초 정도 남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제거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그것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다. 요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었고 다 빼주시고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건 이제 요거죠. 남동생은 익숙하다. 전기기기를 고치는데. 그럼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있어서 비동사 추가 가능의 조건부를 보시고
우리가 my brother is used to 고치는 것에 익숙하다이니까 fixing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fixing electronic devices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emotional 감정적 식사라는 건 여기 긍정 부정의 모두의 영향을 받는 까지가 여기 데디아의 내용이었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용어이다부터 나와야 되니까 대중적 용어이다, popular term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 popular term인데 사용되는 모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식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사용된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PP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치? 사용되는 용어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설명하기 위해서. to describe 뭐가 되셔야 되겠죠. 사용되다니까. 뭐를 설명하죠? eating이 되겠죠. eating. 그치? 먹는 건데 어떤 먹는 거? 부정, 긍정 감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먹기. 그게 감정적 식사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독해나 문장 해석할 때 이런 문장 패턴이 되게 단순해 보여요. 근데 내가 직접 눈으로 읽고 해석하는 거랑 직접 이걸 전개해서 써보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영어적 어순을 좀 여러분들이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주어는 뭐이다. 지금처럼 주어는 용어이다.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식어는 뒤에서 전개해야 될 거고 그 수식어를 지금처럼 수식어라 하면 4개밖에 없잖아요. 전접, 부분, 전치사, 명사의 형용사, 접속사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분사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내가 이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또 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니까. 자, 내가 몇 번 하라고 했니? 4, 5번 하라고 했니? 5, 6번 하겠습니다. 미안. 선생님이 5번이 끝번호인 줄 알았네. 미안. 5번 공통부문이 같이 해볼게요. 컨슈머들은 결국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세상에 어디 상업적 어부들에 의해서 잡히는 물고기를 전 세계 여기 이런 곳에다가 사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써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사는 것에 익숙한 거니까 첫째 동사는 확실하게 잡힐 수 있겠죠. 그쵸? are used to 사다, buy를 가지고 ing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는 것에 익숙하다. 뭘 산대, 얘들아? 뭘 산대? 이런 여러 곳에서 잡히는, 그치? 잡히는. 상업적 어부들에 의해서 잡히는 그런 물고기들 어디 있어? 상업적인, 여기는 아니고. 물고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피쉬. 피쉬를 사는 것에 익숙한 거죠. 피쉬. 근데 이 피쉬가 누구에 의해서 잡히는 거야? caught by. 잡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상업적인 어부들에 의해서. 상업적인 fisherman. 어서 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신다면 얘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isherman인데 이런 여러 곳에서 잡히는 상업적 어부들에 의해서 잡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사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6번 좀 어려운 건데 쌤이 이거 진짜 전달해 주고 싶어서 했는데 쌤이 실수한 거거든. 6번 다시 한번 한 1분 고민해 볼게. 1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명확한 목표와 지식, 개인적 성장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야,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서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이런 것과 함께 있을지라도, 습관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로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감정적 싸움이다. 여기 여전히 감정적 싸움이다. 뭐 change your habits, 너의 습관을 바꾸고 감정적 싸움이다. 여전히 이렇게. 그러면 투부정사에 이제 뭐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것을 아는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은 이거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했을 거예요. 동사를 뭐 쓸까 생각했을 때 to change와 동사의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찾아주셨어야 되겠죠. to introduce인데 병렬 구조니까 to는 생략돼서 introduce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도입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로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를 시작하는 것은 얘가 이제 change와 to change와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고 새로운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 그러면 불편한 행동들이 되셔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새롭고 new and uncomfortable, 여기 불편한 uncomfortable behaviors가 되겠죠. 그렇죠? behaviors. 이런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이, 근데 그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까지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익숙치 않다는 영어로 어떻게 be used to로 체크가 되셔야 되고, 선행사는 behaviors니까 비동사는 are로 체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익숙치 않으니까 are not used to 까지 써주셔야 여기에 뒤에 미안. 여기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냥 are 쓰면 안 되고 뭐야? 당신이 you are not. 당신이 익숙치 않으니죠. 그래서 여기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새롭고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그만큼 여전히 감정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그 관계대명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치사투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야 될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50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length 야, 그래도 77 중에 지금 거의 3분의 2, 그죠? 그 정도는 끝난 거죠, 지금? 3분의 2 정도 끝났네요, 지금. 오늘 한번 잘 마무리해 봅시다. with 명사 INGPP인데, 첫째, 프레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이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 덩어리 자체가 통사적 역할이 부사적 역할입니다.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 위치해 있다는 거야? 문장의 앞 뒤에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앞이나 뒤에서 with 분사구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어법적 포인트는 당연히 명사가 INGPP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직접 그 행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를 당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능수동 문제로서 가장 많이 어법 문제로서는 출제가 되는 요인이죠.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쓸 때도 물론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명사와의 능수동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해 두셔야 되겠고, 참고로 여기 기출 대표 문항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긴 할 건데, 먼저 한번 풀어보고 할까요? 요거 한 30초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쭉.
체크돼 보셨나요? 여기 요 얘기부터 보죠. 이 명사가 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ing 하면서 한 채로 되면서 된 채로 라는 능수동의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 먼저 추가적으로 드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명사의 주어가 신체 부위일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눈도 그렇겠고요. 팔, 다리, 뭐 다리를 꼰 채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꼰 채로. 그의 다리를 꼰 채로. His legs. 신체 부위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수동의 pp가 나와주셔야 돼. crossed가 되셔야 돼. crossed. With his leg crossed. He behaves with his. 그는 행동했습니다. 다리를 꼰 채로.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붕대가 감긴 채로 운전을 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나는 drop 잘할 수 없었다. couldn't 쓰면 되겠네, 그렇지? couldn't drive well. 뭐한 채로? with my eye, 내 눈이 어떻게 된 채로? 밴디지가 된 채로죠. 밴디지가 된 채로. 그래서 밴디지드가 되셔야 돼요. 이럴 때. 알겠지? 내 눈 자체가 붕대로 감겨진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패턴으로 체크가 되셔야 될 문제 되겠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좀 체크해 볼까? 뭐 쓰여들 건 다 쓰여졌으니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다. 그래서 with my eye, bandaged를 체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with ing, pp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전명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뭐냐면 여기 안에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with 명사 ing에 빙이 생략된 구조라고. 그럼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뭔데? 첫째, 형용사. 둘째, 전명구. 어디에 있다. 전명구도 되면 누구도 된다는 얘기야? 부사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with 명사 다음에 이렇게 전명구만 나와 있게 되면 그 앞에 빙이 생략돼서 있다의 의미로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라는 거. 이게 분사구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까지 한번 잘 챙겨 두시고, 바로 보이는 1, 2, 3, 4번 어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분 가보도록 합시다. 고! 풀어보셨나요? 1분 지났고, 아이들은 should be given. 다음에 목적어 바로 나오면 be given 어떻게 해석하죠? 받다로 해석하는 거야. 주어지다, 받다의 뜻이 있는데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오면 받다라는 뜻입니다. be given은.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조건 없는 지지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with no strings attaching.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with 다음에 부정주어, 그렇지? 그 다음에 attaching인데 string 입장에서는 attaching 하는 것이냐?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동이 아니라 뭐이구나, pp이구나. 이렇게 이제 with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no string 여기 조건 아무런 단서 조건 같은 것들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 체크 되셔야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야. 러너들이 approach the finish line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과거 동사로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위치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 뒷자리라는 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pproaching ing가 나와야 PP, ed는 pp라는 게 판단될 수 있어야 되니까 뒤에 목적어 있는 거 보시고 능동이구나. 그래서 ing 체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pproaching 같은 경우는 우리 전치사 to 쓰면 안 되는 동사로서 앞쪽에서 우리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 두시고 finish line에 러너가 접근하게 되면서 excitement, bubble among the spectators 관중들이 어떤 흥분들이 막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their cheers grew louder. 그들의 응원이 더 커지게 되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보시게 되면 요 fixed가 있는데 신체 부위 있다고 fixed 체크될 수 있다. 요것만 보셔도 되겠지만 보셔야죠. 나란히 서 있었대. 그 해안길에 그녀의 눈을 고정시킨 채 어디에다가 boundless ocean 끝없는 어떤 영역이 없는 그런 어떤 오션의 시선이 고정된 채로 그러니까 시선의 신체 부위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눈이 고정시키는 거 아니야? 능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체 부위의 특성상 고정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은 자 나라 전체가 looked like a huge volcano 커다란 from the air 공중에서 커다란 어떤 화산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With the mountain slope 그 산의 경사면이 advancing from the peak down 어떤 정점으로부터 올라서 있으면서의 의미니까 얘는 지금 여기에서 자동사의 의미로서 올라서 있다라는 의미의 슬로프가 직접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그 명사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ing로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ing수로 pp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ng로서 가는 거 틀린 거 없다라는 거 뒤에 전명구 있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서 있다. 네, 자동사의 의미 챙겨두시면 ing도 맞게 쓰였구나 판단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쉴까요? 1, 2번 하고요. 1, 2번, 4, 5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번, 4, 5번 시간 약 4분 정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시작.
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요 앞에 부분만 좀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 뒤에 내용은 25세까지 뭐 이런 것까지도 요거 다 제껴주고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다까지 여기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ith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를 잘 생각해야 돼. 요 뒤에 나올 명사가 주어가 돼야 되겠고 주어의 행위가 ing, pp로 나오셔야 되겠죠. 약 50%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어가 되겠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요게 이제 동사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50% 여기 있고 아시아계 미국인 여기 있고 그러면 아시아의 미국인들이 50%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도 있지. 어디? about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about 50% of Asian American. 그치? 얘네들이 뭐 하면서? 졸업하면서. 어디에? 대학에.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땐 graduate from을 세트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이 친구. 그래서 graduating 자동사 from 어디를요? 대학을요. university.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 of Asian American 저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전치사와 같이 함께 쓸 수 있었느냐 이제 그걸 좀 화두로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찾아주시면 되죠? 동물들이 그것들 위에 아름답게 새겨져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I consider every inch of an antique table to be beautiful. 그렇지. 나는 그 골동품 테이블들이 모든 부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그렇지만 그 다리들은 하나의 작품이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with 분사문을 가지고 그것들 위에 동물들이 아름답게 새겨져서 그럼 동물들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야. 동물들이 새기는 게 아니라 새겨진 거니까 역시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것도 확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 위에다라는 것도 그 골동품 테이블 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대명사 them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그러면 with와 더불어 뭐 써주면 되겠다? 동물들이 animals가 먼저 나와주시고 새겨진다라는 의미 아름답게 새겨진다니까 여기 있네요. ly beautifully engraved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 위에? 그것들 위에 on them까지 써주신다면 깔끔하게 with 분사 구문으로서 주어와 능수동 관계 engraved로 체크가 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4번 사실 내가 with 분사 구문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체크가 되셔야 되니까 요걸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obility flow 이동성 흐름은 뭐가 핵심적인 도시와의 역동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핵심 동력이 되었다.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뭐 흐름 관련은 이렇게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이 변함없이 도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그렇지? 도시와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여기 써져 있는 거고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은 이 반가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면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이 변함없이 동시 형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 그럼 머릿속에 with 시설이 구성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수식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를 뒷받침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경은 우리 참석합시다. 금방 좀만 기운 냅시다. 자, 그래서 with 다음에 나와야 될 관련 사회 기반 시설 어디니? 얘를 쓰면 되겠다. 그렇지? associated infrastructure 인프라만 쓸게. infrastructure가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가 되겠고 구성하다는 constitutive of니까 무엇을 구성하다 invariability
invariably constituting이 되셔야 되겠죠? 구성하면서 infrastructure with 썼죠? infrastructure invariably constituting of 그지? 무엇을 구성하면서 뭘 구성해? 도시 형태의 중추를 구성한대. 중추가 뭐야? The backbone. 이렇게 되죠. of urban form. 이렇게 하시면 빠지는 거 없죠? 그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onstituting 다음에 of를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constituting 다음에 목적어 바로 나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of 빼시고 of는 뒤에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접근성이 어디? 아카이브. 이 저장소죠. 이 저장소의 일반적 접근이 크게 연장시켜 왔어요. 이게 고3 그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의 한 유형이거든요. 모의고사. 그 저널리즘, 언론의 셰프라이트, 거기에 있는 그 수명이 되겠죠. 그 수명을 더 크게 연장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소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음이 결국 그 저널리즘의 어떤 수명을 더 길게 연장시켜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어. 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겠죠. 오랜 기사들이 이제는 더 최신의 것들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용되면서 라는 표현 자체가 with 명사 ing pp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with 분사구문부터 체크해 봅시다. 더 오래된 기사들이 그럼 with all the stories가 되겠죠.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뭐를 하면서 인용되면서 사이트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다. Now regularly 이 older story가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용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cited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기본 프레임을 잘 맞추셨다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신의 것들의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to provide 쓰면 되겠다. 그렇지? 제공하기 위해서. to provide. 뭐를 제공해? 더 최신의, 좀 더 current ones. more current ones. 미안.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것들의 A with B. provide the context. 맥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치? 어디에? 이제는 더 최신의 것들에 for context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more이 들어가셔야지. more current ones. current.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그쵸? 빠진 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with 분사구문에 PP가 체크되셔야 된다는 거, 이 관계성도 잘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쌤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치? 힘들다. 좀만 쉬었다가요. 일단은 뒤에 부분 마저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자, 오늘 나머지 두 파트도 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쌤이 껐네. 자, 부정구문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부정주어 쓰는 패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익숙하실 겁니다. 공기 순환만 잠깐 할게요.
요거 스캔 떴으니까 인더공고 스캔 떠서 왔어. 그리고 혹시 그 자기 어제 쌤이 문자로 자기 시험 본 거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시험지를 갖다 일단 드리시고 선생님한테도 일단 가져오셔서 일단 간단한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너무 아쉬워. 그 변형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익숙함을 좀 많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 고1 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이번 시험 기간에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잘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 잘 해줘가지고 감사한데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공통분모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아. 서술형도 그렇고 빈칸 추론 뭐 객관식도 그렇고 내가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는 것에서 끝난다고 해서 그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고1 때 느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우리가 시험 끝나고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 내가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근데 막상 제대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뒤에 그 의지가 사실 꺾인다. 기억이 잘 안 나. 이 시험을 내가 좀 아쉽게 봤다라는 거에 대한 그 감정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꺾여지게 돼.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그 우리 인더공고 친구 중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 이렇게. 그 친구는 갑자기 선생님한테 쌤, 저 시험 이번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스카 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참 그 마음은 순수해서 너무 감사해.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여 줬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소 잃고 아직 소를 잃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시험 한번 걸려 넘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소 잃은 건 아직 아닙니다. 소가 아직 울타리 하나를 부셨을 뿐이야. 빨리 세워. 그러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 세우려는 마음 자체는 너무 진짜 기특하지. 너무 기특한데 그럼 이제 그 의지를 내가 기말 끝날 때까지도 혹은 뭐 방학 끝나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의지를 그만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게 고3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우리가 진짜 길게 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정시대비반 지금 스물스물 슬슬 나와요. 정시대비반. 여러분들 마음 충분히 또 압니다. 지금 그 불안감. 내신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것도 드신 친구들은 내가 그 마음 알아. 근데 그래도 잡고 계세요. 진짜. 아직 우리 30% 정도 한 겁니다. 30%. 아직 70%가 남았어.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그 수시 반영 비율이 굉장히 커요.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 그러니까 고1은 진짜 그냥 맛보기였어. 그냥 맛보기였던 거고 본격적인 고2부터 싸움이야.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진짜 내가 뭐 재수생 얘기도 하게 가면서 막 너네들한테 동기부여 하려고 막 별의별 말들을 했던 이유가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니네가 뭐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은연중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항상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 하는 중 요때 쌤이 동기부여될 말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체감으로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아직 정시 대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말고사 때까지 일단은 열심히 최대한 해보시고 거기 1학기 기말고사 때 가능성을 보셨다면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4번의 남은 시험들도 그 역량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진짜 지치지 마시고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고3들도 내신 끝나고 와서 오늘 첫 시간일 텐데 아무튼 계속 잘 끌고 가서 내년까지 그 역량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비 오는데 시험이 끝났는데
황금 연휴인데 난 니네가 이 세 개를 이기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잘 이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대비반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수생 스케줄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재수생 스케줄로 움직이셔야 돼. 지금 재수생이 어때? 걔네들은 수시 안 하지? 그러니까 뭐만 해? 정시에만 파고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성적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는 환경이야. 진짜 맘만 먹으면 재수는. 그럼 니네 마음속에 지금 그럼 나도 그 환경 맛봐? 아니. 그 환경 비싸. 시간도 돈도 비싸. 정신적으로도 비싸. 다 비싸.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잘 되면 또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삼수생은 어떻겠어? 이거는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의 제곱이야. 이거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그 비쌈이 더해. 삼수는. 그러니까 어쨌든 재수 없이 대학 가야 되는 게 우리 재학생들의 목표, 첫 번째 목표여야 되니까 그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2 때 빨리 마음을 잡숴 드셔야 되고 그 마음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다지셔야 되고 진짜. 정말이야. 재수생들 너무 고달퍼. 그 생활이. 1년이라는 생활이. 학교 안 가는 그 헛헛함 알아? 니네 그 느낌 혹시 아니? 니는 언제 느껴봤을까? 방학이랑은 좀, 그래, 방학이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좀 되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를 안 가. 개 좋아. 근데 그 좋음이 끝날 때쯤 끝나버리니까 그게 아쉽지. 근데 2달치, 예를 들어 뭐 니네 방학 2달을 해본 적은 없었을 테니까, 겨울방학 말고는. 그게 3달 정도 연이어서 간다고 생각해봐. 학교 안 가도 돼. 대신 재수학원을 가야겠지만. 근데 자유로워. 재수학원에 있어도 자유로워. 그 뭔 느낌인지 알아? 나 성인이야. 그러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 그게. 근데 이제 학교 가서 막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와 했던 그 느낌도 없어. 그 헛헛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막 이겨내면서 SNS 보면 친구들은 여자친구랑 야구장 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남자친구, 이성친구랑. 그거 봐가면서 나는 빈칸처럼 보고 있어야 될 내 마음을 이 새끼들은 다 보고 이제 안 봐도 되는 시기인데 난 봐야 되는 그 헛헛함. 그것까지도 막 이겨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재학생들은 학교도 다니면서 단어 매일같이 50개 이상씩 암기해야 되고 모의고사 풀세트로 유형별로 공부해야 되고 시간 주기별로 한 번씩 내가 회차별도 문제 풀어야 되고 어법도 놓치지 않게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 그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옆에 친구가 내신 대비 자료 보면서 막 내신 공부하고 있어? 나 진짜 내신 포기한 거 맞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야 돼. 그걸 참아내야 돼. 쟤는 내신 대비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년에 볼 수능을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 얘는 다음 달에 볼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나는 1년이나 넘게 남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내 위치가 거기에 이질감이 없어야 돼. 나도 얘처럼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되잖아 하고 또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모의고사 공부해야 되는 그 마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돼. 그것까지 내가 뚫고 이겨내서 나 정시 그래도 할래요.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시작할게요. 51번. 복잡하죠? 자, 먼저 노와 낫의 구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노는 뭡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형용사입니다. 낫은요? 부사입니다. 그럼 노와 낫의 차이에 형용사냐 부사냐의 차이는 뭐겠어? 수식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부정할 때 no를 붙인다는 건 뒤에 명사를 부정하겠다는 거고 I have no house. 나 집이 없어. 같은 말이야. I do not have a house. 나 집이 없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no와 not의 차이는 수식의 대상의 차이인 것이다.
형용사는 명사가 될 것이고 부사는 형, 부, 동, 문장을 부정해 주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꼭 그 not이나 no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정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 것이지만 의역했을 때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중부정 같은 경우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이렇게 직역으로서 부정 표현으로 써도 되지만 내가 살려면 네가 있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똑같이 부정 표현을 쓴 의역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따가 쓸 때 좀 느껴지실 거야. 직역으로 뭐가 없이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한글로 나와야 그걸 내가 이중부정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대신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부정 표현이 들어가야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 이따 보면서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요 기출 대표 문장 두 문장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게요. 부정주어를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될지 1번, 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 쌤이 원래 기출 대표 문항은 쌤이 하면서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할 텐데 이 두 문장은 굉장히 난도가 좋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봅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no나 not이 이제 부정주어로 쓰일 때가 가장 많은 패턴이거든. 지금 여기에서도 해야 될 포인트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정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 제목상. 그래서 부정주어의 패턴들을 먼저 잘 이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no는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이 주어를 바로 써서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전개가 될 것이고, not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형용사 같은 수식어를 먼저 해주고 그 형용사가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줘서 이렇게 동사 패턴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용사 명사도 동사하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같은 부정 표현으로서 인지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부정을 한번 더 써준다? 그러면 이제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기 때문에 강조 표현으로서도 이중부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얘들아, 먼저 우리가 뭐부터 찾아줘야지? 이거 아직 우리 오랜만에 이제 내신 끝나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장을 이제 펼칠 때 요거를 항상 명심하자고. 항상 문장은 이런 패턴으로 인지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은는이가라는 주어, 뭐뭐이다라는 동사,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맞춰가지고 이제 껴맞추셔야 되거든. 그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했을 때 이 행동이 주어라는 걸 먼저 인지해 두셔야 되겠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 표현으로서 이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기 때문에 행동이라는 주어에다가 이제 부정 표현을 만들어 줘야 될 거야. 그래서 모든 행동들이, 그럼 뭐 써주면 되겠니? all of 행동, the acti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not all of the action. 모든 행동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이 행동이라는 명사인 주어를 꾸며주는 게 뭐야? 사람들이 취하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러면 요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사람들 어디 있어? people 취하다, take in 일상생활에서 their daily lives. 그러면 people take in their daily lives. 요게 이제 전부로 actions를 꾸며주는 수식어구들이 되겠죠. 이것들이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지다라는 의미, causes가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ve 뭐다? 명백한 causes, obvious causes, 명분들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행동들이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이런 의미로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주어가 우리가 부정은 동사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정 표현인 이유가 동사에다 하지 않고 어디다 하고 있다? 주어다가 이제 부정을 씌워줌으로써 이 전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현명한 개인들이, 사람들이 말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전념하는 연습이 있어야만 꼭 성공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죠. 지금 표현 자체가 부정 표현이 1도 없어요. 그죠? 1도 없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정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념하는 연습이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성공이 올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 대절의 주어 동사로. 그러면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without을 가지고 또 어디 있어? 부정. will not을 가지고 이 표현을 만들어야 되는,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어. 이 표현에서 강조가 누구야? 결국 너야 나야.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대. 그럼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를 강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뭐 없이는 뭐 할 수 없어. 이 표현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니까 without 뒤에 있는 명사가 강조되는 겁니다. 뭐부터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without부터 먼저 부사를 먼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주어 동사를 먼저 쓰셔도 되고 의미 있는 성공이 올 것이다. 뭐뭐가 있어야지만 이걸 will not과 without을 갖고 쓰면 요 어순대로 그대로 써볼까요? without 뭐하는? 전념하는 연습. 전념하는 연습 어디 있니? dedicated. 전념하는 practice. 연습. dedicated practice. 이것이 없이는 뭐도 올 수 없다? 성공도, 의미 있는 성공도 올 수 없다. meaningful success도 will not come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meaningful success will not come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렵지 않게도 챙겨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가 한글에 있는 내용을 주어진 단어 가지고 어떻게 같은 표현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중부정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지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기출 대표 문장 괜찮아서 쌤이 한번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얘기했던 not 뒤에 all이 붙어서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부분 부정을 나타냈던 표현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될 거 몇 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not all 뿐만 아니라 not 뒤에 all, every, both, always, necessarily, entirely, fully 같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조금은 그런다 라는 부정 표현으로서도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중부정도 아까 마찬가지로 will not come without 명사, 이 두 개의 부정어가 B 없이는 A 하지 못해, B를 역시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그렇지? 그런 거 체크해 두시고. 전체 부정할 때는 아까 쌤이 썼던 no나 none of, neither, never, not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체 부정을 하는 표현들. 그 다음에 이런 부정 의미를 포함하는 어구들이 뭐가 있냐면 not이나 never만 부정어가 아니라 few나 little 같은 것들도 주어 앞에 붙이면 무슨 뜻이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부정 표현. 동사 근처에 seldom, rarely, hardly, scarcely 이 barely도 사실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얘는 가까스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둘 다 알아둡시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리틀은 위에 썼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부정 표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정 표현은 어법 문제는 따로 없고 뒤에 보시면 5문제가 있는데 쓰기 요 부분 요 부정 표현 요 5가지가 있죠. 요 5가지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를 한번 써보는 건데 1, 3, 5만 한번 해봅시다. 1번, 3번, 5번 이렇게만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3분 30초) 1, 3, 5만 해봅시다. 1, 3, 5.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1355 한번 해볼게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미리 꼼꼼한 계획을 해야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주어로 나와 있고, 그러면 embark on이 이제 시작하다 의미거든. 그래서 new day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뭘 써야 되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이거를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 표현으로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거야. 그렇지? 이중부정이죠. 그렇죠? 뭘 해야지만, 즉 미리 꼼꼼히 계획해야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미리 꼼꼼히 계획하는 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이중부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never embark on 하루를 시작하다. 뭐를? A new day. 뭐 없이는 without을 그 뒤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without 요게 planning이 들어가면 meticulously planning. 그렇지? planning. 이 ahead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거 없이 꼼꼼히 계획을 세워두는 거 없이 절대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부정을 가지고 역시나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문제가 1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도 여기 한번 펼쳐놓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천재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률이 더 높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반드시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부분 부정을 사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반드시 뭐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럼 첫 번째, 지니어스들이 성공률이 더 높은 것, 요걸 이제 동사로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do를 쓰고 있으니까 do not necessarily, 이게 반드시 가지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 있는 동사를 가지고 참고한다면, 그렇지? do not necessarily have 뭐를? 더 높은 성공률을 a higher rate, success rate. 뭐뭐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비교 대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higher라는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than 써주고 비교 대상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other individuals.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깔끔하지 않을까.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부분 부정과 더불어서 비교급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5번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얘도 잘 보시면 티크는 밀도가 매우 높아서 목재가 먼저 건조되어야지만 강을 떠내려가 숲 밖으로 운반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 그럼 이럴 때일수록 좀 간소화를 먼저 시켜야 돼. 티크는 너무 덴스해서 밀도가 높아서 티크가, 얘가 티크잖아. 그럼 티크가 어떻게 해야 돼? 운반될 수 없다가 먼저 나와줘야 돼. 그럼 여기에 운반될 수 없다가 나와줘. 왜냐면 어디 갔어? 너무 높아서. 매우 높아서, 밀도가 높아서 운반될 수 없다잖아, 사실상. 건조되어야지만 운반될 수 있다인데, 요 표현 자체를 위에 있는 이중부정이에요. 역시 누가 있었죠? cannot 하고 unless가 요것도 이중부정이죠. not unless. 그치? 뭐뭐하지 않는다면 뭐뭐할 수 없어.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티크는 운반될 수 있다인데 그 조건부가 뭐야? 건조되어야만 운반될 수 있는 거지.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건조되지 않는다면 운반될 수도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겠죠. 누구? 위에 unless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야. 그래서 downriver, 아래쪽으로, 강 아래로 떠내려가 숲 밖으로 운반될 수 없다. 요걸 먼저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cannot, not은 위에 것 갖다 빌려 쓴 거야. unless도 있다 써줘야 돼. 여기에다가. 그래서 cannot, 운반될 수 없다. 운반되다. be moved가 되겠다. 그치? be moved.
이동될 수 없다. 어디? 숲 밖으로. 어디 밖으로? Out of forest.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숲 밖으로 운반될 수 없어. 뭐 하지 않는다면? 건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건조되어야 운반될 수 있다. 건조 안 되면 운반될 수 없다. 없다를 썼기 때문에 건조되지 않는다면을 그 다음 써주면 되겠죠. The wood, 그 나무가 건조되지 않는다면. 여기 unless 있으니까 동사에다가 굳이 부정어 붙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dried, has been 여기 있으니까 has been dried. 먼저 건조되지 않는다면 결국 포레스트 밖으로 운반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동격 파트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12시까지 소정쌤 불러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